제가 실제로 조인성 배우님을 대학로에서 봤었는데요. 진짜 개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비율도 환상적이고, 근데 뭐 저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막 부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씨발. 뚠뚠이 가보자. 뚠뚠입니다. 무빙 나올 때까지 목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등장한 졸라 잘생긴 인성이 형과 효주 누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약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고 긴 말 없습니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극중 졸라 잘생긴 조인성은 하늘을 납니다. 극중 비행기를 따라잡죠. 비행기는 상공 36,000피트, 40,000피트의 높이에서 시속 700km, 마하 0.9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럼 인성이 형은 최소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속도를 날기 위해선 엔진이 중요합니다. 제트 엔진의 원리를 보시면은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기로 압축시킨 후 압축된 공기의 연료를 분사해 점화, 공기의 압축과 폭발로 인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 공식을 대입해보면 비행 중 입을 벌리고 비행하는 게 아니라면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은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으로 공기를 빨아들인 후 공기를 폐로 보내고 폐에서 연료를 분사해 점화, 엉덩이로 배출하는 거죠. 통칭 제트 방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라 잘생긴 인성형은 185cm에 75kg의 신체 스펙을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F는 mg의 공식을 대입해 735.75N으로 추진력을 얻는다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정도 뉴턴 값이면 엉덩이에서 2000도 이상의 고열을 뿜으며 최소 100dB 이상의 굉음을 내는 제트 방구를 끼는 졸라 잘생긴 사람이다라는 결과값을 돌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100dB의 굉음을 낼 때 항문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은 비행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혹여라도 항문이 파열된다면 추락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극을 자세히 보시면 인성형이 의자에 앉고 나서 표정이 불편해 보입니다. 아마 상당한 고통을 참고 있을 거라. 두 번째, 졸라 잘생긴 인성형이 비행기를 따라잡을 때 옷을 보시면 항공 점퍼입니다. 그것도 30,000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마하 0.9 이상의 속도로 말이죠. 2012년 10월 14일 인류 최초로 맨몸 음속 낙하를 성공한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상공에서의 온도와 기압, 대기 부족으로 인한 질식 우려, 압력 등 인간이 맨몸으로 견딜 수 없는 높이와 속도로 인해 우주복, 여합복을 입고 낙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깡따오고 준 우리 인성형은 항공 점퍼죠. 목숨보다도 멋과 가오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000피트 상공에서 마하의 속도로 날면 아무리 비행기가 순환고도에 접어들어 공기와의 마찰이 적다 한들 인간이 피부에 부딪히면 한 땀 한 땀 칼바람으로 체감이 될 겁니다. 강한 바람이 피부를 건조하게 할 것이며 공기와의 마찰의 열에 의해 피부는 찢어지고 타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저런 비주얼을 유지한다? 조인성의 헤라 온무 셀 브라이트닝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세 번째, 극중 비행기 테러 장면에 나옵니다. 서류 가방 크기의 폭탄인데요. 의자 밑에 들어있죠. 사실 폭탄은 기내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비행기가 멈추고 승객들이 다 내린 후 청소, 검수하는 과정에서 미리 폭탄을 기내에 설치했다라고 추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검수하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으며 폭탄이 설치된 자리는 공석이고 1980년 당시에는 비행기를 전화 예약을 했으니 폭탄이 설치된 좌석을 판매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추측이 되죠. 범인은 최소 2명이다라는 겁니다. 저때가 1987년인 것을 감안하면 88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실제로 88 올림픽 1년 전인 1987년도에 대한항공 보잉 707이 북파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됐었습니다. 또한 실제 범인은 김승일과 김현희 두 명의 북파 공작원이 범인이었죠. 추리력 지렸다. 영조! 네 번째, 극중 안타깝게도 졸라 멋진 인성형은 비행기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 폭탄이 얼굴로 직격으로 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착륙 후 인성형의 얼굴엔 상처 하나 없죠. 이건 필시 그래 나라도 살자 라는 순간 판단일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장면을 보시면 순식간에 자세를 뒤집어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얼굴을 보호합니다. 본인이 잘생긴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착지 후 졸라 멋지게 포즈를 취합니다. 난 최선을 다했지만 구하지 못했어. 구한 건 뭐다? 헤라 업무 바이탈라이징. 다섯 번째, 이 극의 하이라이트는 구화 마지막 한효주와의 키스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살펴볼게 우리가 회사에서 잘못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경찰들이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위치를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한테 연락을 해도 비밀로 하거나 아예 연락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극중 졸라 잘생긴 인성형은 국정원의 특급 블랙 요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일찍 와서 효준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늦게 와서 감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 누가 봐도 애매모호한 타이밍에 와서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죠. 가정을 떠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보지 못했습니다. 효준이 아빠 따라들고 싶어서 그래! 어떤 이유든 가정을 버린 아버지를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극을 보시면 인성형 몸에 저격 히트마커가 온몸에 표시되는데요. 이 정도 인성이면 총 쏘려고 할 때 혼자 날라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효주 누나는 좋댔다. 여섯 번째, 극중 안기부 최연소 합격자로 졸라 예쁜 효주 누나가 나옵니다. 안교 창설일의 최연소 합격.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국가에서 엄청난 병원비를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공무원 직계 가족에 관한 의료 혜택에 있는 국가지정 보험병. 이 말인즉슨 효주 누나는 월급을 전부 모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효주 누나는 거실장 기준 남산이 영구조망권을 보이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자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9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의 인구 도심 심화 현상과 베이비 부모 시대 주택 수요 증가 등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인사 폭등한 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후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1기 신도시 100만 호가 공급이 돼서 주택 가격이 잡혔죠. 표준은의 성적과 경제관념을 봤을 때 집값 폭등을 체감했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서울 아파트를 사야겠다. 집 없는 서름이 뭐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거실 기준 남산이 보이는 서울 아파트는 이태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요. 호가 19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 사랑해. 7번째, 졸라 예쁜 효주 누나는 사상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배경이 90년대고 안기부, 즉 지금의 국정원을 다니고 있는 엘리트 공무원이죠. 블랙 요원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자네도 한때 현장 블랙을 꿈꾸지 않았나?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면 국외의 침략과 북한의 주체 사상에 맞서 국가 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수 요원직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중 스파이를 솎아내려는 갈매기 작전에서 갈매기 작전 조사하다가 이중 스파이들을 일부러 살려줍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효주 누나는 전기 고문을 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992년 황인우 사건, 김낙중 사건, 1994년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이 사건, 1997년 부부 간첩단 사건, 1999년 이우신 사건, 최근에 밝혀진 90년대 초 청와대에서 5, 6년간 근무했던 간첩 사건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북한 놈들은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므로 효주 누나는 국가를 배신한 간첩인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소름 돋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9화 마지막 장면에서 인성형이 저격수들에게 포위돼서 혹여나 발포 명령이 떨어질 때 인성형은 하늘로 날아서 피하고 그 총알이 효주 누나를 관통하게 하는 갈매기2 작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첩 신고는 국번 없이 111. 총평. 한 주 한 주 이해씩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넷플릭스 짱.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통찰력 빛나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뚠뚠이가 보고 있다 무빙이었습니다.